안녕하세요. 제로모터스입니다. 심사장아, 네, 형님. 너가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딜러잖아. 네. 차 매입할 때 한 대 팔면은 얼마 정도 남아? 진짜 많이 남을 때는 수백만 원? 제일 많이 남겼을 때는 사실 차 하나 팔아서 1,000만 원 넘게 번 적도 있거든요. 그 1,000만 원 넘긴 거면은 너무 바가지 씌운 거 아니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가 차량이고 다른 딜러들도 선뜻 매입하기 어려운 차량이어서 좀 그렇게 운이 좋아서 많이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차였어? 타이칸이었어요. 타이칸을 딜러들이 매입을 잘 안 해? 리스크가 그때 당시에 좀 높았어요. 화재 이슈도 있었고 고가 차량인 것도 있어서 그럼 그때 얼마에 매입했어? 1억 몇천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가격 단가 자체가 비싸니까 남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만약에 가져왔는데 안 팔렸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도 돈을 빌려와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뭐 보관료, 부대 비용 등등을 해서 수백만 원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500만 원 넘게 손해본 차량들도 좀 여러 있어요. 마세라티 르반떼를 한 6개월가량 보관하면서 손해가 한 200~300만 원 정도 났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렇게 손해보고 그냥 차를 넘기는 거야 싸게?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에 사오려고 했는데 4,700만 원에 판다? 그럼 저희 딜러들은 300만 원을 손해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자랑 부대 비용 다 포함하면 플러스 1~200 정도는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이자는 더 불어나고요. 보통 몇 달 안에 팔아야 그 손해가 아닌 거야? 보통은 1~2개월 이내에 판매하는 걸 저희는 목표로 하고요. 3개월 차부터는 거의 마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으로 안 팔린 차들을 딜러분한테 좀 내고를 요청을 하면 내고를 더 잘 해주시려나? 판매에 목마르다 보니까 조금 더 손님 말씀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꼭 팔아야 되거든요. 붙었을 때. 그런 차를 좀 골라서 내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60에서 70만 원 정도 마진을 남기는 거면 딜러 개꿀 아니냐 그런 말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30대 팔면 좋겠죠. 근데 보통 쉽지 않고 보통 딜러들이 한 5대에서 10대 정도 팔거든요. 한 달에 10대 정도를 팔면은 5~6대는 그 정도의 마진을 보고 2~3대 차량은 마진이 없이 처분을 하게 되고 1~2대 정도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까지는 거나 부대 비용 생각하면은 생각한 것보다 큰 마진은 안 되기는 해요. 부대 비용은 어떤 거야? 광택 비용, 판금 비용, 성능 비용, 이자 비용 등등 이제 붙는 게 있는데 이 비용들이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내 친구 BMW 사줄 때 1,710만 원에 떠와서 1,790만 원 정도에 올려놨더라고. 1,770에 샀다. 실제로 이득이 되는 거야? 사실상 세금 내고 뭐 하면은 그런 경우는 마진이 1~20만 원? 판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보셔도 돼요. 1,710에서 1,770이면 60만 원이잖아요. 기본 부대 비용이 3~4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딜러가 휠 수리를 해놨고 매판 복원을 해놨다 이러면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 내고 이자 내고 하면은 그 딜러분은 그 차량 판매에서 마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딜러분 6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억울하진 않으셨을 텐데 아마 그 차는 마진을 하나도 못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차 팔이다 뭐다 하면서 차 하나에 몇백만 원 남기는 시절이 있었고 그거를 저격하는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유튜버 분들 덕분에 그 시장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마진 구조로 돌아왔는데 국산차 같은 경우에 아반떼는 얼마 정도 남아? 보통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 간 입찰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세워두면 나가고 감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차들은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마진을 보고 금액이 좀 나가는 2천만 원 이상의 아반떼 차량들은 70에서 100만 원 정도 마진을 보고 가져옵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남아? 마진이 여기서 한 20~30씩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반떼를 평균 50으로 잡으면은 소나타는 한 70, 그랜저는 한 90에서 100. 수입차 같은 경우에 벤츠나 BMW 이런 거는 마진이 얼마 정도 남아? 3 시리즈 시클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에서 100 초반 정도? E클에서 5 시리즈는 한 100 중후반? 7 시리즈랑 S클래스는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벌 때도 있고 이거보다 훨씬 못 보거나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F바디 좀 오래된 거는 700만 원에 사와서 83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2개월 정도가 지나서 금액을 좀 낮춘 경우도 있고 갑자기 본네트를 열려고 했더니 와이어가 망가져서 그거 수리 비용 발생했고 갑자기 또 후방 카메라가 안 나와 수리해서 700에 사와서 780에 판매했더니 한 4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40~50대를 팔다 보니 40~50만 원에 대한 손해는 손해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200~300만 원 손해도 정말 많거든요. 한 대를 보고 마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달이란 기간을 두고 총 수입을 계산을 하긴 해요.
수입차 중에서 인기 없는 푸조, 캐딜락, 제규어 이런 애들은 마진이 얼마 정도 남아? 그것도 정말 운이거든요. 랜드로버 3천만 원에 판매되는 차가 있고 산타페 3천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800, 2,850에 매입을 하려고 해도 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3천에 판매돼도 2,400에 손님이 판매를 한다고 해도 매입을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판매 순환율이 매우 떨어지고 몇 개월 동안 세워져 있다가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간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 수리 비용이 2,300만 원 나오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뭐 한 4,500이 남는 거고 운이 나쁘면은 원전치기 내지 혹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거래랑 딜러한테 구매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중간 과정이 없이 개인 거래를 하시는 게 금전적으로 메리트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 내가 정말 차를 잘 보고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한 차량이라는 게 확실하다면은 당연히 개인 거래를 하시는 거고 어떤 문제들이 있어? 예를 들어 판매자가 사고 부위를 숨기거나 차에 대한 하자를 숨기고 판매를 했을 때 중고차 매매상에서 구매하시면 30일 동안 하자에 대한 보상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가 하는 반면에 개인 거래는 그런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은 사고 부위가 어디다, 누가 어디에 흘러나고 있다라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검사받고 판매를 하고 있고 개인 거래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죠. 막 사람들이 좀 딜러를 속여가지고 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엄청 많죠. 솔직히 딜러들도 속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매자분들이 저희 딜러들한테 차에 대한 하자, 문제점을 말씀 안 하시고 판매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최근에 정말 아찔했던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포르쉐 911 차량이었어요.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판매자가 먼저 캐리어 탁송 이용권이 남아서 캐리어를 띄워서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저희가 매매단지에서 받고 나서 성능장으로 가는 순간 갑자기 경고등이 확 뜨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싶어서 바로 카센터 갔더니 미션 변속 3단에서 4단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측하는 건데 물론 고의가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인천에서 수원으로 오는 과정에 속도를 내게 되면 그 경고등이 다시 발생이 되니 캐리어로 떠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 과정에서 경고등을 발견하지 못했으면은 그 수리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걸 저희가 그대로 독박스일 뻔했어요. 저희보다는 일반 구매자분들이 더 많이 겪는 애러 사항이니까 항상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자나깨나 더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일반인이 그런 경우 당하면 진짜 애매하겠네. 만약에 이 두 분이 개인 거래해갖고 명의 이전이 이제 후차주한테 넘어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실 쉽지 않죠. 뭐 민사로 가야 되나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싸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고차의 개인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들은 딜러 매입가들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서 딜러들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올리시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딜러들이 파는 금액이랑 크게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분쟁이나 문제가 생길 여지들은 많다 보니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걱정이 없다 하시는 분은 개인 거래를 하시면 되고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서 거래를 희망하시면 저희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좋은 금액으로 좋은 차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420D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매입해 줄 거야? 몇만 킬로예요, 형님? 16년 10월식에다가 14만 킬로. 엔카를 봐서 1300이라고 가정하면은 어떤 딜러는 1250까지 내고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다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이제 비인기 차종이다 보니까 저희는 1250 정도에 팔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부대 비용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빼고 저희 마진 한 70에서 80 플러스 부대 비용 또 생각하면은 한 1000만 원 되겠네요. 농담이고요. 한 1150에서 1200 정도가 이제 딜러 매입가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너한테 물어보고 더 비싼 데에다 해준 데다 팔아도 돼?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입찰 어플이 되게 많잖아요. 요새는 플랫폼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요새 종종 높은 금액을 찍고 와서 터무니없이 감가를 하는 딜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겪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형님 주변에서 혹시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어. 나는 진짜 아예 그냥 다 적어버리거든. 매판 예를 들어 내가 3개를 발견하면 내가 못 발견한 것까지 가만히 한 5개, 6개 이렇게 찍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좋아요. 어떤 손님들은 3판인데도 불구하고 감가를 덜 맞으려고 1, 2판 정도로 기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딜러들은 그걸 더 좋아해요. 현장에서 그걸 빌미로 감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 정보를 기재하실 때는 최대한 꼼꼼하게 적어주시는 게 딜러가 현장에서 다른 말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견적받으신 금액이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캡처본을 주시면 저는 못해도 플랫폼에 내야 될 딜러 수수료를 손님께 안겨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한 10에서 30만 원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어요.
견적받고 보내주면 꼼꼼하게 썼다는 전제하에 거기서 한 2, 30만 원 더 붙여준다는 소리야? 네, 맞아요. 그럼 나도 나중에 입찰 견적 받아보고 너한테 보내주면 그렇게 매입해줄 거야? 아, 네, 물론이죠. 근데 딜러들마다 보는 게 다 다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터무니없이 높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쪽에 판매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왜 그런 거야 그런 거는? 뻥 견적이 많아요. 일단 가서 사람이 넘어올 것 같다 싶으면은 애초에 판매 시세보다 높게 찍고 가서 감가를 해서 오케이 되면 가져오는 거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딜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얼굴을 내놓고 장사를 하고 업무량도 많아서 그렇게 장사할 시간도 없으니까 저한테 견적을 주시면 제가 정말 지킬 수 있는 견적, 책임질 수 있는 견적, 확실한 견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좋은 금액으로 매입해드리고 좋은 금액으로 판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